요즘 다들 재밌게 봤다는 넷플릭스 시리즈 사냥개들 2 보셨나요? 우두원 배우 주인공의 비가 메인 빌런을 맡은 사냥개들 2, 약 3년 만에 시즌2로 돌아온 건데 한국 드라마 특유의 오글거림이나 클리셰도 적고 저도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몰아서 다 봤습니다. 보통 후속작은 망하기 십상인데 이번 사냥개들은 나름 뽕을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가 재밌다고 느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 하나가 바로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피 튀기는 액션에 돈, 범죄, 욕설, 살인, 마약, 도박, 심지어 호모까지 인간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온갖 소재는 다 들이부었어요. 자,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에서 모든 사건의 발단이자 핵심 소재로 사용된 것이 있죠. 바로 다크웹. 바이로우 미디어는 이걸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다크웹의 왕이라 불리는 남자와 비트코인과 다크웹,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눈을 뜨게 만들어드릴 진실까지. 먼저 다크웹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크웹은 일반적인 인터넷과 접근 방식이 다른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웹사이트는 검색 엔진으로 찾을 수 있고 브라우저만 있으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죠. 그리고 IP 주소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반면 다크웹은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어요. 사이트 주소도 대부분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어찌저찌 접속한다 해도 특정 다크웹 사이트를 검색으로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토르 브라우저라고 다크웹 접속에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접속 경로를 여러 단계로 암호화해서 누가 어디에 접속했는지 추적이 어렵습니다. 원래 군이나 정보기관의 통신 보호를 위해 개발된 건데 이후 기술을 공개하면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상 다크웹의 시초입니다. 다크웹이라는 이름 때문에 막 범죄의 속을 같고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다크웹 자체가 특정 목적을 가진 공간은 아닙니다. 단지 철저한 익명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일 뿐 그 위에서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냐가 다크웹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이걸 제일 애용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마약, 무기, 해킹, 위조신분, 자금 세탁, 심지어 청부살인까지 이런 불법 거래를 하고 싶은 자들이 다크웹의 최대 수혜자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익명으로 거래 성사까지는 했다고 하면 거래 대금 지불은 어떻게 할까요? 토르가 세상에 공개되고 다크웹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이때는 A와 B가 현금 거래를 하거나 어디 지하철역에 물품 보관소 몇 번에 돈 넣어놓겠다 이러지 않는 이상 은행을 끼지 않고 돈을 보낸다는 건 불가능한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2009년을 기점으로 세상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죠. 개인 간 직접 전송이 가능하고 실명 정보 없이도 거래 가능한 구조. 바로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다크웹도 엄청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동서양을 연결했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역 루트 실크로드를 자신이 만든 다크웹 사이트 이름으로 정하고 비트코인 거래를 접목시킨 남자 로스 울브리히트. 비트코인 결제로 진정한 익명 거래가 완성되자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유저가 생겨나고 막대한 자금 흐름이 발생하면서 실크로드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로스는 당연히 돈방석에 앉게 됐죠. 하지만 결국 실크로드를 출시한 2년 뒤 로스는 각종 범죄 혐의로 FBI에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사실 그가 처음부터 범죄 제국을 계획한 건 아니었습니다. 초기 실크로드는 그냥 깡통 사이트였어요. 국가나 기관의 개입이 없는 완전한 자유시장이라는 대단한 걸 만들었지만 유저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다크웹이니까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가 없었죠. 하지만 로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요한 창업가의 모습을 보이죠. 직접 홍보도 하고 유저를 끌어오고 시장을 점점 키웁니다. 로스는 자유를 외쳤어요. 어떠한 정부나 기관도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오로지 개인의 자유의지만으로 돌아가는 시장. 하지만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선이라는 걸 마련해 두었죠. 아동 관련 범죄와 살인 청부만큼은 거래를 금지했거든요. 이렇게 울브리히트는 마침내 자기가 꿈꾸던 자유시장을 완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임, 어떤 커뮤니티라도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법이죠. 불법 거래를 떠나서 판매 사기나 내부 해킹같이 거래 질서나 실크로드의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경쟁업체, 경쟁 다크웹 거래 사이트까지 여기저기 등장하죠. 결국 로스도 자신의 철학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거대한 시스템과 부와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주위에선 배신과 협박, 권력 다툼이 생겨나고 로스는 더 이상 자유시장의 실험가가 아니라 범죄 소굴이 되어버린 실크로드 제국을 지키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아까 초기에는 최소한의 선이 있었다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결국 로스 본인이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실크로드의 보안을 위협하는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로스가 여러 차례 형부살인을 의뢰했다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이후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되었죠. 이렇게 로스가 내부의 적들과 난잡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결국 실크로드와 로스를 무너뜨린 건 정부기관이었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익명이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은 흔적을 남기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로스가 청부살인에 고용한 킬러들은 사실 실제 청부살인업자가 아니라 그를 속여 비트코인을 갈취하려던 사기꾼들이거나 잠입수사 중이던 수사관이었습니다. 로스가 데스노트에 적고 살인을 청부했던 대상들은 실제로는 멀쩡히 살아있었고 사기꾼 킬러들이 살해 현장을 실제처럼 꾸며 사진을 보내 로스를 속였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수사당국의 기소 항목에서 살인 청부 혐의는 빠지게 되었지만 결국 FBI는 집요한 수사 끝에 2013년 도서관에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던 로스를 체포합니다. 로스는 재판에 넘겨졌고 마약 밀매, 공모, 자금 세탁, 해킹, 범죄 조직 운영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절대 가석방 없는 종신형 2번에 추가 40년형이라는 무지막지한 형량을 때려버리죠. 이건 단순히 범죄에 대한 법의 심판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잘 봐 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재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로스는 깜빵에 들어가고 실크로드는 폐쇄되고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영원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남자 로스에게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2025년 다시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그를 사면합니다. 트럼프는 대선 시절부터 그에 대한 형량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발언들을 해왔어요. 트럼프는 철저한 사업가입니다. 자신에게 득이 될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사람이죠. 트럼프는 로스의 사면을 지지층 결집에 이용한 겁니다. 통제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자들과 젊은 투자자층,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로스 사면이라는 상징적 카드를 사용한 것이죠. 지금까지의 행보가 보여주듯 트럼프는 코인 산업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이 대표적으로 말해주죠.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CBDC 발행은 강력히 반대한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겠지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 또한 원치 않는 게 어느 정도 트럼프의 성향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성향은 그가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규제라면 치를 떠는 게 사업가들이니까요. 사면된 울브리히트는 이제 블록체인 행사에 강연도 다니며 자유시장의 하나의 상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이로우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다크웹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다크웹이라는 게 있고 울브리인지 뭔지 실크로드랑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처음 알았네, 재밌네 로 끝나면 바이로우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들 공산주의 싫어하시죠? 공산주의에 대한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이념, 잘못된 생물종. 근데 이런 공산주의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도 극단에 치달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실크로드 사건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발견한 겁니다. 우린 어린 시절부터 선과 악, 흑백 논리로 세상을 보고 배우며 자랐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 저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선과 악은 결국 누가 어떤 기준으로 통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크로드의 익명 네트워크, 익명 결제가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것이라면 정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악으로 규정하던가 자신의 편에 두고 제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가두던가. 사냥개들 2 끝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스포라서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참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남는 방법은 무언가를 선과 악으로 나누어 판단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안의 본질과 숨겨진 이면을 파헤치고 거기서 발견한 사실을 나의 생존과 발전과 부를 일구는 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또 재밌는 다크웹 실크로드 2편을 다뤄보겠습니다. 바이로우 미디어 정꿀이었습니다.